여자가 호소가요, 남자보다 4배가 많아요. 잠 못 자요 라고 하는 게. 남자분들은 갱년기가 좀 지나고 수면 질환이 끼어들어야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들은 임신부터 별로 문제가 되고요. 갱년기 되면 아주 피크를 이루다가 나이 먹으면 더 심해지는데, 갱년기를 잘 못 지내면 특히 불면이 50, 60, 70대까지 가요. 쭉 그 노년기까지 아주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주은영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면장애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파는, 편의점에서 파는 멜라토닌 있잖아요. 그거를 합성으로 만든 건데 분류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의약품이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기준이 뭐냐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약효나 부작용이나 용법이 아니고, 그거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의약품이 아니니까. 거기에 멜라토닌 3, 5, 10 써있지만 정확히 몇 미리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상관없어요. 오케이, 통과. 즉, 약효도 없지만 부작용도 없어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먹을 수 있다. 근데 그거 먹고 효과 있어요 라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조금만 들어가도 이게 싹싹 바뀌는 분이, 생체리듬 바뀌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은 먹어도 오케이,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멜라토닌 합성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카딘, 멜라킹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건 약제예요. 약제를 그의 65세 이상의 멜라토닌 떨어져 있으니까, 나이 드시면 그분들을 위한 수면제로 나와서 팔아요. 또 어디 쓰냐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 올빼미들. 수면 시간 앞으로 당길 때 굉장히 잘 들어요. 건강기능식품이건 의약품이건. 두 번째, 렘수면 행동장애 있죠? 그 환자들의 행동이 너무 세서 막 다치고 막 옆 사람 다치고 그래요. 그분들의 행동을 완화시키는데, 치료제는 없거든요 원래 그 병이. 완화시키는데 멜라토닌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는 4주 이상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써 있는데 괜찮아요. 이유, 잘 안 들어요. 모든 약은요, 약효가 세면 부작용이 세요. 약효가 낮으면 부작용도 없어요. 불면 효과가 있다. 그거 먹고 잘 수 있으면 환자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호소가요, 남자보다 4배가 많아요. 잠 못 자요 라고 하는 게. 근데 실제 병원에 오는 건 한 1.6배 정도예요. 근데 실제 호소는 훨씬 더 많고요.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잠들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더 예민하다고 하죠. 남자분들은 머리 대면 자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갱년기가 좀 지나고 수면 질환이 끼어들어야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들은 임신부터 별로 문제가 되고요. 임신부터 좀 문제가 있다가 갱년기 되면 아주 피크를 이루다가 나이 먹으면 더 심해지는데, 여하튼 병원에 가장 많이 오는 연령대는 5, 60대 여자예요. 여자. 만 50세가 딱 생리가 끊기는 나이인데, 그 앞뒤 3에서 5년 정도를 갱년기라고 해요. 사람마다 물론 틀려요. 그때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 또 연령적으로, 집안적으로 만약에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남편이 퇴직하거나 이게 막 겹치면서, 심리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갱년기를 아주 끝내주게 앓습니다. 갱년기 증상, 신체적으로는 가슴이 뛰어요, 땀이 나요, 이 관절이 아파요, 두근거려요, 잠이 안 와요가 가장 크고, 허전해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우울해요, 처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갱년기 증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못 자던 사람은 이때 더 못 자고, 잘 자던 사람도 이때 못 자기 시작해서 갱년기를 잘 못 지내면 특히 불면이 50, 60, 70대까지 가요. 쭉 그 노년기까지 아주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립니다. 예전에는 갱년기라 그러면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제가 많이 나오고 제제가 많이 나오고 부작용이 적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거를 먼저 드셔서 급한 불 끄시라고 해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은 여러 가지 암, 이 대장암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생길 위험이 높아요.
그리고 골다공증도 많이 생겨요. 신장 혈관 질환도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권고해요. 사실 전문 집단에서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 먹으면 유방암 걸려, 난소암 걸려,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철저한 점검 하에 여성 호르몬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은 거기에 따른 약을 써야죠. 예, 가슴 두근거려요. 안정제 쓰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잠깐 써도 돼요. 그럴 때는. 이게 필요할 때예요. 안 먹고 버티지 말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가족들을 막 힘들게 하지 말고 약 먹고. 가장 근본적으로 좋아지려면요. 운동을 너무너무너무 열심히 해야 돼요. 이때는 세상에 할 일이 난 운동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 경험상 30, 40대 운동 꾸준히 했던 여성분들은 갱년기 스무드하게 넘어가요. 하나도 안 하고 고생 많이 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거 안 했던 분들은 아주 힘들게 힘들어 넘어가요. 그래서 그때라도 근력 운동을 해서 어떻게든, 그리고 신경을 조금 가족들로부터 나 자신으로 돌리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불면증 환자들한테 요즘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성들의 90%는 남편, 돈, 자식, 시댁, 친정, 이렇게 5가지 얘기해요. 남자의 90% 뭐라 그러게요? 퇴직? 나. 나? 퇴직 포함. 나. 와이프 때문에 못 자거나 걱정하느라, 자식 때문에 못 자거나 그런 남자는 없어요. 여자들만큼 이렇게 가족과 이렇게 주변을 걱정하느라 내 건강을 안 돌보는 좀 너무 달라요, 남녀가. 그래서 여자들한테는요, 제발 그 다 내려놔요. 가족보다 나. 이제 그만해. 내려놔요. 뭐 자식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다 내려놓고 본인에 집중하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하고요. 남자분들한테는요, 제발 예전과 다르다는 걸 인정 좀 합시다. 젊지 않아요. 수면 관리하고 제발 그 생활 습관 좀 어떻게 좀 합시다. 술 먹고 늦게 자는 거, 커피 그렇게 아무 때나 많이 먹는 거, 밥 아무 때나 먹는 거, 제발 그런 것만 좀 줄여도 훨씬 낫거든요. 본인이 그 판단이 되게 어려운 게, 깨서 가는가 가고 싶어서 깨는가를 굉장히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서 자체는요, 여성들은 50 전에라도 생리기간이라든가 혹은 생리 전, 임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경우가 흔해요. 네, 흔한데 문제는 남자들이에요. 50까지 안 가다가 어느 순간 깨서 화장실을 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갔다 돌아와서는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번을 가고 3번을 가고 깨서 도로 못 자요. 30분 동안. 그리고 아침에 그냥 출근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져서 나 이제 비뇨기 문제가 있구나. 비뇨기과에 갑니다. 검사를 하지요. 전립선이 약간 커져 있는데 약을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을 꾸준히 먹죠. 좋아지는 경우는 비뇨기 문제 맞아요. 근데 똑같은 분이 있어요. 안 좋아져. 똑같이 양효 가. 걔는 똑같아. 그러면 저희 병원 비뇨기과 교수님들은 알아서 저한테 보내요. 이거는 비뇨기가 아니라 잠이에요. 잠. 그러고 보내시죠. 야뇨의 전이는 자다가 2번 이상 가는 거예요. 그거는 비정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체크할 것은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이에요. 식사하시고 자기 전까지 뭐 드시는 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물이 몸에 좋대요. 물을 자기 전에 벌컥벌컥 1리터 먹고 자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녁 식사 전에 드시라고, 낮에 먹으라고, 낮에. 자기 전에 먹을 필요 없어요. 어떤 유튜버가 그랬대요. 물을 먹고 자면 몸에 순환이 쫙 잘 돼갖고 잠이 잘 온다고. 무슨 소리? 화장실 가요. 그래서 그거 안 되고, 또 저녁 식사하고 그 디저트 먹는 분 되게 많아요. 과일이 몸에 좋대 막 이러면서 그거 먼저 끊고요. 커피 자기 전까지 먹고 막 이런 거 싹 다 끊어도 화장실을 간다 라고 하면, 남자분들 비뇨기과 가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비뇨기 건강도 챙겨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갑니다. 약의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산이 아니구나. 수면의 산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전환하시는 게 맞다. 금식이요. 예전에는 뭐 세로토닌이 많이 들어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상추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따뜻한 우유를 어쩌고 저쩌고. 음식이 들어가면요, 무조건 자동 반사적으로 이 소화기관에서는 소화액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물은 안 나오는데 칼로리가 좀 들어간 거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침이야 이러면서 내 몸이 깨어나요. 뇌는 자고 몸은 깨어나면 이게 밸런스가 맞습니까? 선잠 잡니다. 선잠 잡니다. 그래서 3에서 4시간 정도는 공복이 맞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약 먹는 분 있어요? 예, 먹을 수 있죠. 그때는 약을 정말 약 먹을 분만 조금. 2분 만에 잠드는 거는 병적이죠. 우리가 병적으로 잠이 빨리 드는 거는요, 5분 이내에 잠이 들면은 병적이라고 쳐서 환자예요. 환자인데 그건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2분, 1분 왜 머리만 대면 자기 해준다고 얘기하지 왜 2분은 왜 넣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자기가 느끼는 시간하고요, 실제 뇌파로 측정해 잠드는 시간이 좀 다를 수는 있기는 해요. 잠드는 걸 좀 편안하게 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자기 전에 릴렉스, 그 취침 전 자신의 루틴을 이용하여 몸을 이완, 심신을 이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잠드는 거는 본인의 타고난 기질이 가장 커요. 타고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타고나는 거예요. 보통은 반감기라고 합니다. 커피를 먹고 몸에서 대사가 되는 시간인데요. 보통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굉장히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내가 먹어보면 알죠. 내가 먹어봐서 내가 아침 9시, 낮 12시, 3시, 5시 한번 해보세요. 잠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주 깬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그 커피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잠이 좀 힘들어요? 다 끊어요. 싹 다 끊어요. 커피, 녹차, 홍차, 보이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 싹 다 끊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일수록 커피에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나이 드시면 완전히 안 돼요. 꼭 나이 들어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세대에 상관없어요. 불면이 있다고 느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낮에 피곤하고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밤에 잘 못 자는 것 같아, 그럼 병원에 오시는 게 맞고요. 그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야 돼요. 3개월의 기준은 만성불면증의 특징이에요. 그게 기준이 3개월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그러나 옆에서 나의 베드 파트너가 당신 코 골아요 라든가 자다가 숨 안 쉬는 것 같은데, 자다 몸부림 너무 심한데, 잘 때 이상 행동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의심하지 말고 그냥 병원에 오시는 게 맞아요. 난 아무 낮에 증상이 없어. 하지만 옆 사람이 그렇다면 맞는 겁니다. 그럼 오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신장하고 뇌혈관 질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수면 질환 있으면 그건 무조건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뇨가 2번 이상인데, 뭐 여자분들은 2번 이상 되게 흔해요.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라고 전 얘기하고, 여자분들한테는. 남자분들은 2번 이상이면은 한번 수면 클리닉 체크하는 게 맞아요. 보통 야뇨가 50대 이상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면 호흡장애 거진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라서 치료할 정도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게 맞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거의 인생의 목표처럼 됐어요. 인생의 목표. 저는 잠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타고나기를 잠드는 것도 쉽고, 전 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없어서 환자들의 걱정을 잘 못 느꼈는데, 정말 제가 20년을 계속 보다 보니 수면장애가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잠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기 만족도가 굉장히 또 괴리가 있거든요. 그 간격을 줄여서 사람들한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에 요즘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예. 특히 유튜브를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엔 제가 안 했거든요. 이거 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거 보고 많이 학습을 미리 하고 와서 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매일 숙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인생 목표입니다. 시니어들은요, 수면 클리닉을 오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셔서 내가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 받으시고요. 없다고 하면 그냥 믿으시고 본인의 잠을 잘 그냥 만족하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